2025년형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나왔어요. 국내에서 크라켄 포인트가 적용된 노트북은 거의 처음이라 더 주목할 만한데 이게 또 CPU만 바뀐 게 아닙니다. 성능부터 디스플레이까지 곳곳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4인치, 16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AMD 라이젠 AI7 350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에 라데온 860M 내장 그래픽, 그리고 32기가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작업 속도나 멀티태스킹 면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본 스토리지는 512기가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14인치 모델은 WUXGA 해상도에 60Hz 주사율, 16인치 모델은 2.8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어서 영상 작업이나 게임을 즐길 때 다소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 14인치 모델은 현재 할인 적용해서 109만원, 16인치 모델은 130만원으로 약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요즘 노트북 가격이 워낙 높아진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이면 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도 포함한 가격이라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실제 사용감은 어떤지, 그리고 14인치와 16인치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할인 혜택이 적용된 가격이니까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실시간 가격 꼭 확인해보세요.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디어 패드 5 시리즈는 가성비 라인업이라서 알루미늄 재질이 적용되긴 하지만 뭔가 단단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실용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반면 상위 모델인 요가 7 시리즈 정도 되면 확실히 고급진 마감이 느껴지는 수준이라 차이가 꽤 있었는데 이번 2025년형 아이디어 패드 슬림 5는 한눈에 봐도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이거 요가 7 시리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게도 한번 볼게요. 16인치 모델은 약 1.69kg, 14인치 모델은 약 1.39kg 정도로 최근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두께 역시 특별히 얇거나 두껍진 않고 휴대성 면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인치 모델을 두고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노트북을 오래 써본 분들 사이에서는 14인치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엔 14인치가 훨씬 편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장시간 사용할 땐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도킹 모드로 쓰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포트 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도 아이디어 패드 5 시리즈답게 필요한 것만 딱 표준적으로 넣어줬는데요. 14인치와 16인치 모델 모두 동일하게 PD 충전과 DP 출력이 가능한 USB-C 포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 개수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이라 확장성 면에서도 무난한 편이에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14인치, 16인치 모델 모두 동일하게 라이젠 AI7 350이 탑재되어 있는데 성능을 비교해보면 이전 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중 최상위였던 라이젠 9 8945HS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모델명이 갑자기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올해 라이젠 7 시리즈가 작년 라이젠 9를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은 라데온 860M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전 세대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780M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게임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롤이나 2D 인디 게임 같은 건 쾌적하게 돌릴 수 있고 오버워치는 FHD 해상도에서 낮은 옵션으로 충분히 실전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디아블로4나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도 필드 사냥이나 일일 퀘스트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부터는 옵션 타협을 좀 해야 하는데 플레이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주 쾌적한 수준까진 아닙니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는 어떨까요? 사진 편집이나 보정은 무압축 로우 파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영상 편집도 4K는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FHD 해상도 기준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즉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사무용 플러스 가벼운 게임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 다 가능한 올라운더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4인치 모델과 16인치 모델은 단순히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스펙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14인치는 WUXGA OLED 해상도에 60Hz 주사율, 색역은 DCI-P3 100%, 밝기는 400니트로 전반적으로 색감이나 화질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해상도나 주사율이 16인치에 비해 다소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널 자체의 전력 소모가 적어서 배터리 효율은
훨씬 좋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 16인치 모델은 2.8K OLED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세격 DCI P3, 100%, 밝기 500니트로 화면이 더 크고 고해상도에 고주사율까지 갖춰져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다만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터리 지속 시간은 14인치 모델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휴대성과 배터리 지속 시간을 중시한다면 14인치 모델이 더 적합하고 더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원한다면 16인치 모델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대 노트북 중에서는 키보드 퀄리티가 거의 최상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데요. 키감이 상당히 좋아서 구분감과 반발력이 적당히 느껴지는 타건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만족하실 겁니다. 고급형 노트북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배열은 14인치는 깔끔한 텐키리스 배열, 16인치는 풀사이즈 넘버패드가 포함된 배열인데요. 둘 다 백라이트 지원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윈도우 헬로 안면 인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트랙패드도 정확도나 감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16인치 모델은 넘버패드가 들어가면서 트랙패드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처음 사용할 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설계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반면 14인치 모델은 넘버패드가 없어서 트랙패드가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14인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라이젠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는 성능도 잘 나오고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라 확실히 눈길이 가는 제품인데요. 요즘 노트북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업용이나 사무용으로 쓸 노트북을 찾는다면 사실 이 정도 성능만 해도 이미 상위권이라서 더 욕심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NPU 성능은 전 모델 동일하게 50탑스를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합리적으로 맞췄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아이디어 패드 슬림 5는 마감이나 쿨링 같은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와도 꽤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AS 서비스에 프리미엄 케어와 ADP 보증이 1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케어는 서비스 센터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출장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간단한 문제는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유선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ADP 보증이 추가돼 있어서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도 1회에 한해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니까 노트북을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